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4월 16일 장 마감 후에 주말 공개 방송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알림,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은 주말 동안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2주에 한번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오전 방송, 아침 개장 한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공개 방송을 한번 장중에 또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린 얘기가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좀 어떤 변화의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야, 이 지지부진한 이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옆으로 횡보했고요. 이 기간 조정, 이 3개월 동안에 횡보 조정한 거에 대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윗방향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한 2주 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요즘 4월 초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요쯤 된 것 같아요. 요날하고, 그죠? 요날이구나, 요날. 3월 말이네요. 요날 3월 30일, 그 다음에 주말 공개 방송 해가지고, 그죠? 요때 방향이 윗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3200 이상을 갈 것이다. 근데 이 3200의 주인공은 외국인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연기금도 가세하면 뭐 더 금상첨화죠. 근데 얘네들은 최근에 뭐 별로. 결국엔 이쪽이 좀 중요하고, 여기 플러스 금융투자. 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거래소가 뻥뻥 터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니 뭐 LG화학이니 SDI니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SK하이닉스도 뭐 그런 종목들 전부 다 SK이노베이션부터 이 시총 상위 대형주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차근히 기다리시면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세게 뻥뻥 오르다가 옆으로 좀 늘어졌다가 또 다시 튀어 올라가고 그러죠. 여기는 늘어지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려면 약간의 이제 배짱도 필요하고 깡도 있어야 되고 시간 투자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그냥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숨고르기였다. 미국 시장은 오늘 따로 봐드리진 않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미국 시장은 뭐 큰 별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이미 뭐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전고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이미 S&P 500은 이미 다 넘어섰죠. 사실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장 다 청구 건수, 또 이번에 발표된 3월 소매 판매 뭐 다 좋았습니다. 미국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거든요. 내수는 소비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고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선행 지표인 거죠. 근데 그것도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미국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세를 타고 있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페드의 어떤 뭐 정책 변화 이런 거 쉽지 않고 당장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증시도 큰 불확실성 없이 주가가 조금 올라게 되면 숨고르기는 보일지언정 기존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나요? 없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000선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고, 어디가 제가 항상 그러죠. 3000도 그렇고 코스닥 900시대, 1000시대는 여러분들이 와본 적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죠?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경험하지 않은 동네에서 목표의 상단을 너무 미리 예단하는 것도 좋지 않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 정고점이 얼마냐면 3266입니다.
시당초 2주 전에 제가 코스피 3200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거기서 목표 지수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3300일까요? 3400일까요? 3500 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몰라요. 예.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외국인들은 이 지수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명분만 맞고 소위 환경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아직 상단이 어딘지 예단하지 말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오늘 주제는 베스트 종목은 계속해서 수익을 확대하라는 얘기고요. 워스트,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걸 좀 삼아 봐야겠다. 오늘 사실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바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좀 이렇게 느리지?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동영상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전에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들이 쭉 기존에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터집니다. 그죠? 대부분 다 터집니다. 빅히트 2주 전에, 그죠? SK 이노베이션이니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다 터졌죠. 카카오 게임즈 뚜껑 열었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 이거는 3주 전이에요. 3주 전.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현대건설 뚜껑 열었죠. 뭐 KB국민은 계속 가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도 다 가고 있고, 빅히트가 엄청 올랐습니다. 뭐 물론 빠졌다가 다시 돌렸고요. 현대제철 뭐 그 흐름 계속 타고 있고, 그죠? 뭐 그 외의 종목군들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베스트 종목하고 숨고르기 보였던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안 좋았던 종목들, 그들이 또 기회가 오죠. 물론 단타하고 급등주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급등하는 주식은 눈에 다 띄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나의 친구가 누구냐가.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요거 한번, 그리고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 하이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이브. 뭐 말이 많습니다. 뭐 팔아야 되느니 뭐 사야 되느니 뭐. 근데 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아시겠지만 이게 15만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에는 여러분들이 이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제가 매수 의견도 다 드리고 공개적으로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장이 빠져갖고 밀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팔고 사고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는 다시 샀을 거예요. 20만원 전. 이때가 얼마냐면 3월달, 3월 며칠입니까?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3월 11일입니다. 여기 3월 11일 요 날이죠.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이브가 상호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거 이미 4월 초에 나왔던 얘기고요. 또 유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호예수 풀릴 거라고, 이 주가가 떨어져서 보호예수가 풀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차익 물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했죠. 제가 아마 이날도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날 주가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난 가만히 있어. 그 얘기 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난 저가에 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죠? 또 대부분 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다 그걸 노리고 있더라고요. 왜? 유상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호에서 풀리는 날이 이날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어차피 변경이 돼서 이 같은 동일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묘수였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마이너스 출발을 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개장하자마자 받아내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냅두고. 그래서 이 목요일날 빅히트는 장중에 이제 한 8% 올랐고 6%로 끝났다가 오늘은 이렇게 포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한 가지 변수는 보호예수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려서 보호예수 물량이 튀어나와
그냥 그 날짜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에요, 그거는. 근데 보통 뭐냐면 과거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흘러나오죠. 당연히 먹은 게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응?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응? 저는 빅히트를 30 이상을 계속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런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더 판을 크게 놓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이렇게 깨지는 시장이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깨지는 시장이 아니라 자꾸 머리를 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이브는 저는 베스트 종목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30 이상을 일단 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하이브하고 좀 견줄만한, 견준다기보다 같이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군들,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넷마블도 있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이거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이 자리, 여기 변곡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승 전환의 변곡점. 다음날도 변곡점이었습니다. 그죠? 네. 이날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요. 그죠? 쭉 이렇게 타다가 또 이날 또 여기 이때 얼마입니까? 4만 얼마입니까? 48,000원, 9,000원, 5만원, 51,000원 뭐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5만 8,000원 정도 왔습니다. 중요한 건 선 하나 그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뚜껑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카카오 게임즈, 예, 뚜껑을 열고 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제가 중요한 건 사실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꾸준히 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들 영향력이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연기금, 자,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너 팔았니? 나 안 팔았어. 하나도 안 팔았어요. 참고하시고, 넷마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이게 아마 월요일이죠? 맞네. 이게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넷마블을 얘기 드렸어요. 그동안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달인데요. 9월, 10월, 11, 12, 1, 2, 3. 그러니까 거의 한 반년 죽인 거예요. 카카오뱅크 상장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한국투자 밸류가 28%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카카오 33%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많이 갖고 있어. 뭐 잘 아시는 예스24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스24를 보시면, 잠깐만요. 예스24가 이겁니다. 근데 얘는 미리 올랐죠. 그죠? 그리고 지분을 정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6% 폭격을 맞은 거야. 이거. 제가 이걸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굳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주식을 사려면 넷마블을 사야 된다. 왜? 그동안에 제일 못 올랐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에 그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는 넷마블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넷마블. 그때서부터 넷마블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가도 오르죠. 수급도 변합니다. 그전에 주식을 사지 않다가 얘들이 사기 시작해. 왜? 관련해서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이만큼 오른 놈도 있고 저만큼 오른 놈도 있고 저 꼭대기에 가 있는 놈도 있는데, 그리고 이 밑바닥에 있는 놈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거예요? 많이 오른 걸 선택하겠죠. 하지만 저한테, 또 저희 회원님들, 또 저하고 함께 하신 여기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거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넷마블 이놈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덜 오르고 오르지 않았었으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지난주면 여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어때? 좋지. 이번 주 어때? 주봉으로 큰 양봉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얘를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밀고 가고 있지 뭘 어떻게 해요.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봤습니다. 다 베스트죠. 그죠?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막 잡음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뭐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 밑바닥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불확실성의 사실이라고 그런 거, 합의가 어떻게 될지 공장 문을 닫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합의가 되든 뭔가 오르는 쪽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난 사겠다고 그래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합의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뻥 떠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주식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거 절반을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을 때 이 뻥 터지기 전에요, 이날 합의 소식이 들린 건 이거예요. 그죠? 제가 이날 또 절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말들이 많고 이상한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희 진짜 팬인데도 뭐 그런 얘기 구차하게 들린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분이 제 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팬은 제가 거짓말해도 믿는 게 진짜 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이죠, 그게 4월 6일이 여기에요. 7일인가? 네, 이날이에요. 내가 이날 매수 사인을 드렸어. 또 추가로 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사시라고. 이 우리가 그 황금 베팅 서비스에 카카오톡으로 나가거든요. 라이브 회원님들 문자로 나가고, 이게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날. 4월 7일 아침 9시 7분 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하시라고. 그죠? 신규 하시는 분들도 1차로 사두시고, 기존에 여기서 샀던 분들, 여기 절반 파신 분들은 4월 7일 날 여기 아침 9시 7분에 사두시라고 그거였어요. 사실은 수익을 많이 냈지.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말이죠, 지금은 절반을 팔았습니다. 왜? 우린 이날 절반을 팔았으니까. 지금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이 배터리 하실 분들은 특히 뭐 LG화학도 있고, 여기 삼성 SDI도 있는데, 삼성 SDI가 조금 더, 하지만 이 배터리는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주를 하는 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십시오. 내가 후속으로 관심 있는 IT주들도 설명할 테니까. 그거는 코스피가 상단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가 이 상단을 열잖아? 그러면 대표 대형주들이 다시, 왜? 걔들 주가는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밀려갖고 좀 이렇게 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와 있고, 뭐 이 정도 차이예요. 얘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 뚜껑을 열게 되면. 배터리 대형주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나는 걔들보다는 바닥주, 저 밑바닥에서 아직 안 오른, 난 그런 쪽에서 큰 기회를 잡을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 좀 얘기해 드렸지만,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종목을 좀 더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IT 파트에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어찌됐든 8만원을 깨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더 움직여 줘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3개월, 이제 4개월 차잖아요. 이 종목. 또 하나는 삼성전기, MLCC를 보는 겁니다. MLCC 삼성 잠깐만요. 삼성전기, MLCC 이쪽도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요거 하나 좀 그림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수급박스로 보시면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이 실적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순이익이 6천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9천억대. 그죠? 영업이익은 1조대를 다시, 이게 2018년도에 맞죠? 맞네. 맞죠? 2018년도 영업이익 1조 달성을 했습니다. 1조 1천억. 이때 MLCC가 초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MLCC는 다시 또, 그죠? 붐이 일고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율주행이니, 그죠? 뭐 과거에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 많이 쓰였지만 이제는 뭐 자동차 전장 쪽,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차들, 그 다음에 친환경 차들, 뭐 전기차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아져. 삼성전기 올해 2021년 영업이익이 1조를 다시 넘어서서 어게인 2018, 그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가격대에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코스피가 상단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하고 가둬야죠. 여기에 뭐 현대차나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대형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 한번 해드릴게. 아모레 라인 한번 볼까? 이번에는 제가 이런 얘기 소비 포스트 코로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고 있습니다. 국내도 700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살짝 넘었다 다시 뭐 내렸다 뭐 그러고 있는데 600 후반에서 뭐 700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부담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근데 새롭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 백신 시대가 왔어요. 물론 뭐 멀지 않다.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악재도 700명대 진입, 700명 며칠 전에 넘었었잖아요. 그때 악재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아. 그 700명대, 700, 600 뭐 후반 이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소비의 시대. 오늘은 유통하고 소비주들,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 의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유통 쪽에서도 백화점 뭐 등등등등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쪽을 한번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베스트죠. 아모레퍼시픽은 뭐 엄청난 베스트 종목입니다. 뭐 최고입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언제부터? 작년 10월, 11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도 여기서 한 것도 뭐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여기 그죠? 여기 23만 원 그거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물론 알아서 뭐 사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베스트 종목. 근데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지난주인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이 넣었으면 아모레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흐름이죠. 물론 아모레지도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아모레지는 맞아 여러분들한테는 뭐 여기 3월달 중순 넘어서 그리고 제가 3월 말 4월 초에도 여기 전고점 넘기 전에 직전 박스 넘기 전에 여기서 아모레지를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모레퍼시픽 여기가 있고 아모레지는 이렇게 올라서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 괴리를 벌어진 이격을 서로 좁히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레지를 보유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베스트 종목이에요. 그냥 밀고 가시면 돼. 그죠? 밀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아까 이제 내가 쭉 얘기했죠.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도 있고 뭐 의류도 있고 뭐 사실 여기 뭐 음식료 같은 것도 있지만 음식료는 작년에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유통 뭐 백화점이나 이런 애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엄청난 기저효과를 가지고 있어. 또 실적도 바닥에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건 올해야. 근데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화장품 중에서 오늘 급등한 애가 있습니다. 코스맥스. 그죠? 코스맥스. 자, 주가가 여기입니다. 최근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들었어요. 최근에 절반은 팔고 절반은 계속 홀딩 하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은 그냥 가시는 거고. 물론 이 밑바닥부터 다 했어요. 자, 한 5년 떨어졌습니다.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3월달 초에 여기 화살표 있는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뚜껑 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베스트 종목입니다. 그러면 코스맥스를 지금 또 물론 여기저기서 따라 사겠죠. 뭐 좀 조정이 오면 해도 되고 12만원대 사서 뭐 한 14, 15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콜마가 있어. 똑같이 OEM, ODM 쪽에서. 아까 아모레 퍼시픽 있고 아모레 G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린 한국 콜마하고 한국 콜마 홀딩스가 있습니다. 한국 콜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제가 12월 말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한국 콜마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12월 말입니다. 이때 얼마냐? 47,800원 정도 됐고 7,000원 뭐 이랬고요. 지금 58,000원까지 올라왔죠.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도 매수하시라고 그랬어. 그죠? 저는 이 뚜껑을 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 회복, 실적 개선 플러스 HK 이노엔 상장 이슈까지. 그래서 이거를 작년 연말에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이만큼 레벨이 올랐습니다. 더 들고 가면 돼요. 얘는 아직 덜 올랐어. 지금 가격대 건드릴 수 있죠. 베스트예요. 지금도 할 수 있어. 한국 콜마가 있으면 한국 콜마 홀딩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 콜마 정말 안 오른 주식이지. 그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박스권 넘어서서 이렇게 다시 가려고 여전히 부담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죠? 예, 여전히 부담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유통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롯데쇼핑입니다. 저는 지금 추가로 더 하진 않아. 가지고만 있어. 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 늘어나니까 좀 늘어지고 있어. 만약에 이제 깨지면 저가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현대백화점이에요. 멀쩡하죠? 신세계. 오히려 오늘 신세계가 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 신세계는 지금 27만원에서 28만원 사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3, 4들 중에서 가장 덜 올랐거든요. 신세계 인터 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뭐 호텔 신라. 그죠? 예.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시간 투자하면 돼요. 순서가 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안 좋은 쪽이 하나 있죠. 항공이나 여행.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26,000원대 저점 만들고 있습니다. 26,000원대 26,000원 깨지면 저가 매수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네요. 요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다음 덩어리는 16,000원에서 17,000원 덩어리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금 더 지지부진해진 거는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깨질 때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 깨질 때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제주항공 똑같아요. 지금 요 정도 와 있죠? 얘 하단은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조정받는다. 스물스물 사서 시간 투자를 하면 됩니다.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뭐 카지노나 이런 똑같아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오랜 시간 보유해 왔습니다. 그죠? 오늘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네.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현대건설. 여기 한 가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그룹이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준비한다. 현대엔지니어링 IPO를 준비한다. 그래서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특히 현대건설이 38.62%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의선 회장이 한 11%대 가지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대주주예요. 38.6%.
그죠? 여기 현대모비스도 뭐 9%대 가지고 뭐 현대 기아차 뭐 글로비스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9에서 11% 정도를 다 고르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현대건설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의 뭡니까 저희가 밸류를 지금 시장에서 한 7.5조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9에서 한 10, 많으면 10조 정도까지도 본다라고 하는데 뭐 한 9조대 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현대건설도 좀 주목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삼성 엔지니어링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날에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다른 이슈도 있어요. 그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이슈도 있어요. 이거예요. 저기 쿠웨이트 한 11조 정도 되는 석유화학단지 수주가 있는데 여기에 입찰을 한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수주 잔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볼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의 밸류를 한 7조에서 한 9조 사이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2.8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지금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싸진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네. 자, 이건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베스트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라인도 있죠. 반도체. 예를 들면 유진테크다. 그죠? 이건 유진테크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PSK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원익 IPS도 볼까요? 원익 IPS도 이렇게 올라서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사실 깨진 거는 없어요. 아직 여력은 있지. 다만 반도체주들이 싸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거면 가는 건데 굳이 저는 그쪽에다 비중을 많이 두진 않는다라는 거. 아까 제가 항공주 얘기하면서 여행주 하나 빠뜨렸는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 투어. 사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늘면서 여행주들도 빠지고 뭐 사실 대면주들 뭐 이렇게 좀 밀렸어요. 자, 여기 비 맞는 자리고 이제 슬슬 비가 젖을 때가 된 거죠. 이렇게 기다렸더니 저가 기회가 그래서 어떻게 어제 오늘 이 주식은 발을 담그거나 추가하거나 매수해보는 거예요. 뭐 떨어지면 어떻게 좀 더 해보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한번 돌려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워스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지 않았던 애들은 저가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주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죠? SK 있었습니다. SK 쭉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팔았고요. 절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뭐 회원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건 감안해서 하시고 감안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AK홀딩스 같은 것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변곡점이 나오니까 어떻게 매수해서 이날 매수하고 이렇게 지금 차근히 가는 거잖아요. AK홀딩스. 또 뭐 있습니까? CJ 같은 애들도 그렇습니다. CJ. 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급등했다가요. 여기는 장 빠졌어요. 코스피가 쭉 빠졌어. 그러면서 제가 여기 9만원 초반이 저점이라는 얘기에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왜냐하면 길게 놓고 보면 지금 5년 6년 떨어졌다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사실 중국의 사드 피해 종목이 대표적인 피해 종목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의 대표적인 피해 종목들이 대부분 이 CJ가 지주사 CJ의 자회사들, 물론 좋은 애들도 있어. CJ 제일 해당하고 대한통운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예요. 걔들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J 다시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지. 그죠?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애들이 워스트였지만 저가 매력이 생겨서 먹을 보기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하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깨지니까 어때? 기회가 왔다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다 잡아드렸고 지금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8월에 대규모 백신 대량으로 생산할 국내에서 백신 생산하는데 누가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냐 녹십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되면 땡큐고
안 돼도 달라진 건 없다. 왜? 시당초 우린 그걸 바라본 거 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덤이었고, 물론 사이즈가 크지만 지금은 그대로 가시면 돼. 결국에는 이 40만 원대 이상을 보고 가고 있는 거 2021년, 그죠? 이제 막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이 안 된 거지. 그죠? 예. 자, 시간 투자를 계속 해보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워스트였지만 이렇게 저가 매력이 생기는. 그래서 지금 근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삼화전기? 그렇죠? 삼화전기. 그렇지 않습니까? 워스트 종목 대표적으로. 하지만 저가 매력이 생기고 이렇게 죽여야 튀어 올라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욕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요. 우리 욕조에 들어가서 공 가지고 노는 거야. 이 공을 물속에다 푹 담궈. 조금 담그면 많이 안 튀어올라. 하지만 깊이 담그면 엄청나게 튀어올라오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있다. 진득이 갈 수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못 다룬 것들은 다음 주 야간 반상회나 월요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 한 번 할 거니까요. 그때 하시면 되고, 자, 요거 저희 주말에 항상 이벤트 한 번씩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저희 황금 베팅 3개월, 수급박스 앱 3개월, 그 다음에 이거 미국 그 황금 바닥주 1호부터 지금 12호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이번 화요일까지 진행하니까요. ARS 번호는 요겁니다. 1668-4386.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저는 카카오톡 뭐 리딩방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카카오톡 상담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애들도 많고, 뭐 카톡방에서 리딩을 해준다라는 뭐 이런 애들도 많은데 그거 다 가짜니까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뭐 특별한 이슈가 좀 생기면 드라이빙 토크 한번 열어드리고 만나 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 장중 공개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